안녕하세요. 한윤쌤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단원으로 집합 단원입니다. 집합. 집합 뭔가 좀 많이 들어본 표현이긴 하죠. 수학에서 그럼 집합은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집합은 야 집합해 할 때 모여 있는 거죠. 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도 무언가 모여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여 있는 그 결과값, 모여있는 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또 원소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집합에는 원소라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소가 집합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속해 있지 않은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들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접근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우리가 새롭게 좀 정의하는 내용들 많고요. 그리고 용어, 새로운 용어들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에 알맞은 기호 표현, 그 기호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새롭게 나오는 용어, 그 개념들, 정의들 잘 기억하시고 그와 관련된 기호 표시, 그 기호 표시를 또 마찬가지 잘 기억하고 잘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 잘 아마 수업 들은 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우리가 처음 배우는 어떤 단원 그런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개념 좀 잘 잡으려면 먼저 용어부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집합 단원인데 자, 다 같이 말해볼게요. 집합. 네, 뭐라고요? 네, 집합. 자, 우리 다 같이 말해볼게요. 집합이라는 건 아마 느낌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운동장에 집합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야, 어디로 집합해? 그때 모아놓는 거죠. 우리가 모아놓는 건데 어떻게 모아놓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것들을 모아놓을까? 그래서 우리는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대충 모아놓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구체적인 명확한 어떠한 집단의 모임이에요. 추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원소라는 게 뭐냐? 그 모여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여있는 것들의 대상들을 모여있는 것들의 대상들 바로 집합이죠. 집합의 대상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대상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집합인 것이 무엇인지 요 문제를 보면 이런 게 집합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보다 작은 자연수. 어때요? 구체적입니까? 명확해요? 누구누군지? 예, 맞습니다. 자연수니까 뭐부터 출발합니까? 1부터 출발하죠. 1, 2, 3. 그 다음에 어디까지? 10보다 어떻게? 작은 거. 정확합니다. 10보다 작은 거. 정확하게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자,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9까지죠.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1부터 9까지를 모아놓으면 이게 집합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원소도 찾아보래요. 왜? 집합이라면 그 대상들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누구누구인지 어떤 것들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 이루는 대상들은 바로 누굽니까? 원소라고 했는데 그 원소가 여기서 누굽니까? 1, 2, 3, 4, 5, 6, 7, 8, 9 몇 개 있을까요? 원소 9개가 있다. 이렇게 원소의 개수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럴 때 이 집합이라는 것을 이제 찾았다면 이것을 이제 기호를 좀 쓸 거예요. 어떤 기호를 쓰느냐? 이렇게 중괄호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모아놓는 중괄호 표시를 집합의 기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해볼게요. 이 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놨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 대상들 하나하나 원소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 좋겠죠?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1부터 9까지를 이렇게 나열하면 이게 바로 뭘 뜻한다? 집합 표시를 뜻한다. 이거 집합이에요. 1부터 9까지 모여있는 원소들의 모임. 그리고 나선 2번 사물놀이 기억나세요? 네, 땡땡땡땡땡 뭐 이렇게 징도 있고 꽹과리도 있고 북도 있고 또 뭐까지 있을까? 장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놀이하는 걸 사물놀이 하죠. 그런 악기 연주를. 그래서 우리 그러한 전통 악기 4가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 장구, 그리고 꽹과리, 예, 진. 이게 사물놀이의 4대 악기, 4개 악기입니다. 그래서 원소 개수 4개입니다. 아, 원소가 4개더라. 북과 장구와 꽹과리와 진까지. 다 원소가 있는 집합입니다. 그리고 3번, 맛있는 과일의 모임. 맛있는 과일? 맛있는 과일. 아까 사물놀이? 아, 4개 딱 정확히 있고. 자연수 중에서 10보다 작은 자연수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과일. 물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그런 형태가 뭘까요? 구체적입니까? 아니죠. 아이, 뭔가, 과일 중에서 몇, 얼만큼 몇 브릭스 뭐보다 달다.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맛있는 때문에 이 추상적인,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집합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큰 수. 여러분들 아주 큰 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 있어요? 100, 1000, 1억, 경? 뭐가 아주 크다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것도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집합이 뭔지 알겠고 집합 표시는 중괄호로 그 안에 원소를 쓴다.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이제 원소에 대해서 기호를 좀 쓰면 좋겠어요. 어떤 기호를 쓰면 되냐면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그 기호를 좀 쓰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말합니다. 어떤 집합에 원소가 있을 때 반대로 어떤 집합에 이 원소는 속해 있을까 안 속해 있을까 그거 요 표현을 좀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 봅시다. 자, 정의죠. 집합 A라는 건 이렇게 보통 우리가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대문자로 알파벳 많이 쓰고요. 그때 요 스몰 a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소라고. 원소는 소문자로 많이 써요. 참고하세요. 원소 표시는 보통 소문자로 많이 표시하고 집합 표시의 문자는 대문자를 많이 쓰는데 이 스몰 a, 요 원소가 집합에 있는지 없는지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그 표시를 바로 이렇게 우리 삼지창, 요거 포크 표시 이렇게 합니다. 즉 A가 집합 A에 속해 있을 때 요 포크 표시 방향도 중요해요. 여기 A가 더 큰 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쪽이 되면서 포크 표시로 아주 세밀하게 딱 찍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속해 있을 때 요 삼지창 표시를 쓴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말해 볼게요. 지금 문제 3번처럼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소수의 집합을 뭐라고 했다고요? A라고 했다. 그럼 소수점의 소수가 아니에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거. 요 소수는 약수가 뭐라고요? 1과 자기 자신. 1과 오직 자기 자신. 그러한 수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1과 자기 자신. 뭐가? 약수가. 나눠지는 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자, 한번 물어볼게요.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누구누구인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누구 있을까요? 우선 1은 될까 안 될까? 1은 절대 안 돼요. 1은 제외하고 1 제외하고 자, 2 될까 안 될까? 2 되죠? 약수는 1과 2 맞아요. 3 될까 안 될까? 돼요. 약수는 1, 3 맞아요. 근데 4의 약수는 1, 2, 4. 이런 수들로 약수가 되는 거죠. 나눠지는 수들이. 4 아니에요. 5는 5도 약수가 맞죠. 1과 5 자기 자신. 1과 5 자기 자신 약수 맞습니다. 6은 아니죠. 7은 약수고요. 8은 아니고요. 9는 소수 아니죠. 9는 소수 아니죠. 왜? 1, 3, 9가 약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 A의 원소가 될까 안 될까? 1은 아니죠. 1이 없죠. 그래서 속한다 안 속한다? 1이 속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짝대기, 그죠? 아니다라는 표시고 짝대기 요 방향으로 딱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는 A의 원소가 맞을까 안 맞을까? 맞죠? 2는 A의 원소가 맞으니까 속하니까 이렇게. 5는 5도 있죠? 5도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포크 표시. 6은 없죠?
6은 없으니까 속하지 않다. 짝대기 표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집합에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가 속해 있다면 이렇게 포크 표시, 속하지 않으면 짝대기만 더. 여기까지 기억하겠습니까?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선 공집합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공집합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예, 바로 첫 번째 공이 뭐예요? 공. 예, 공 차는 거 공이 아니라 빌공자, 비어 있다는 뜻.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아무것도 없을까? 집합에. 그렇죠? 집합에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네, 공집합이라는 이 뜻은요. 공집합이라는 뜻은 예, 바로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비어 있다.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에. 그러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죠, 0.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소가.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0이더라. 근데 그 원소가 없는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 예, 공집합의 동그라미 요거에서 비어 있다라는 걸 이제 0하고 좀 헷갈리지 않도록 짝대기 하나만 더 그릴 겁니다. 이 표시가 공집합 표시예요. 참고로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 공집합은 두 가지로도 표시했어요. 예, 바로 공집합 요 표시뿐만 아니라 집합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들로도 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옛날에도 이런 게 뭐 이렇게 문제집 같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하여튼 공집합은 요런 하나 요거 하나 표시로만 하고 요 표시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공집합의 기호 표시도 했었고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도 했는데 아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고 자꾸 제가 원소의 개수 얘기를 했었죠. 왜냐 우리가 집합을 따질 때 원소가 누구인지도 궁금하지만 원소의 개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표시냐? n, 넘버란 뜻이에요. 넘버, 숫자다. 뭐의 숫자냐? 집합 A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의 숫자. 원소의 개수를 number of A 이렇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n 가로 열고 A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기호 표시 이제 기억하겠습니까? 공집합 기호 표시 NA A 원소의 개수. 뭐의 개수요? A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 4번처럼 여러분들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찾을 수 있을 때는 유한계, 개수가 한정되어 있을 때 찾을 수 있죠. 유한계, 무한히 가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죠. 근데 유한계인 집합 찾으면서 그 원소의 개수 셀 수 있으니까 그때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해볼게요. 먼저 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2번 집합 B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표시냐? 조건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이때 요 X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이 X가 바로 누구의 자리냐? 집합 B의 원소의 자리예요. 원소. X라는 원소를 찾자. 근데 이 X라는 원소는 3의 배수라는 이런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나타낼 때 이 집합 중괄호에다가 숫자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x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x바. x는 3의 배수처럼 이렇게 바를 이용해서 원소는 3의 배수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때 우리 x값 찾으면 됩니다. 이 x값은 3의 배수랬죠. 3의 배수 바로 뭐뭐 있어요? 3, 6, 9, 12. 더 있어 없어? 더 있죠? 계속 있어요. 무한히 있어요. 무한히. 그러니까 얘는 유한 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한계의 집합 가질 수 없습니다. 원소의 개수는 무한합니다. 무한. 원소는 무한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유한계의 집합 찾을 수 있어 없어? 이거 2번 유한계 집합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 구할 수 없죠. 2번은 할 수가 없고요. 자, 1번은 할 수 있겠다. 어떻게? X라는 요 X라는 원소는 바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러한 원소를 갖고 있네요. 12의 약수라는 원소.
자, 10의 약수 뭐가 있을까요? 1이 있죠. 1로 나눠지고 또 2로 나눠지죠. 2, 6에 12. 그럼 2가 있으면 6도 있겠죠. 1이 있으면 12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12는 3으로 나눠지죠. 3, 4, 12. 3도 있고 또 4, 3, 12처럼 3이 있으면 4도 있겠죠. 또 있나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x가 12의 약수인데 그 x 찾아보니 몇 개가 있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소가 몇 개 있다? 6개 있네. 그래서 우리는 답 원소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 이때 누구 집합의 원소? A 집합의 원소니까 집합 A의 원소가 6개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아까 어떻게 표시했죠? 이렇게 NA를 썼죠. NA는 값이 뭐가 된다? 6. 이렇게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6개. NA는 6이더라. 집합 원소가 8개다. 그러면 NA는 8.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기억했습니까? 기호 표시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소를 갖고 우리가 따졌는데, 아이고, 자, 여기에서 1번과 2번 했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3번, 4번 똑같은 문제 스타일인데, 제가 안 했네요. 자, 3번, 4번도 같이 볼게요. 3번. 자, 3번의 원소가 유한계일까, 무한계일까 찾아볼 건데, 자, 말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플러스 6은 0이라는 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 x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예전부터 했었죠?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만족하는 x가 뭘까? 바로 x, 6은 2, 3은 6. 마이너스 5x를 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인수분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x값 뭐 나옵니까? 2 또는 3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 C의 값은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값은 누구와 누구? 2와 3.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더라. 그래서 원소가 2개니까 어떻게 표시하면 좋겠다? NC의 값은 2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기호로도 쓸 수가 있겠죠. 즉 유한계, 원소가 유한계인 그런 집합이고 원소의 개수는 2개더라. 그럼 D는 어떨 것 같아요? D는 원소가 무한히 있을까? 어떻게 될까? 자, 볼게요. x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냥 여기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x제곱이라는 게 바로 0 아니면 양수만 나오는 거죠. 얘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즉 다시 말할게요.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떻게 크거나 같은 거 맞습니까? 그러므로 x제곱에 이거 0보다 크던지 0과 같던지인데 1을 더할게. x제곱에 뭐 더하자고요? 1을 더하면 0에다가 1 더하면 뭐예요? 1이죠? 1이라는 숫자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x제곱은 0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0에서 1 더하면 1부터 2, 3, 4 이런 식으로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말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 값은요.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음수 아니면 0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얘는 음수나 0이 나올 수 없죠. 왜?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은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안 된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x가 있다 없다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x가 있다 없다 이 원소 x는 없다. 그래서 답 얘는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집합? 아까 말씀드렸던 원소가 없는 집합 공집합이더라. 공집합. 그런데 여기서
공집합도 사실은 유한계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무한히 나가지 않는 이상 다른 것들은 다 원소가 유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거는 좀 참고해 주세요. 네, 유한계. 아, 얘도 유한계의 원소다. 없다는 것도 유한계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예, D라는 집합도 유한계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고 그때 원소는 있다 없다? 없더라. 즉 D라는 집합은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더라. 네,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원소가 집합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원소가 집합에 속해 있다 그게 아니라 집합과 집합끼리를 비교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미리 말씀드리면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호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개념들이 나오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뭐 했습니까? 집합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그런 집단의 모임이고 그 모여있는 것들의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했고 그 원소를 이렇게 나열했을 때 원소를 나열했을 때 중괄호 기호 표시로 해야 하지만 집합의 기호 표시고 그때 원소가 집합에 속해 있다 이렇게 포크 표시 속해 있지 않다 짝대기 표시 그리고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 이런 표시로 했었고 NA가 뭔 뜻이다? 원소의 개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NB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NC면 집합 C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그 각각의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끝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